오늘부터 해고야. 너 같은 건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당장 내 짐 싸서 꺼져. 조만득 사장의 그 도끼 서린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는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5년을 제 몸처럼 아끼며 일했던 회사에서 이렇게 개 끌려가듯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 마라고들 하지요? 그날 제가 흘린 눈물이 복수의 씨앗이 될 줄은, 그리고 그 길 끝에 수조원대 자산가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과연 평범한 격리 여직원이었던 저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의 손에 전 재산을 날리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조만득 사장의 최후,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지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군요. 조만득 사장은 제가 자기 비자금 장부를 슬쩍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저를 길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사실 그 장부 제가 우연히 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훔치려던 게 아니라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정리하려던 것뿐이었죠. 그걸 본 조 사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변하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 감히 격리 따위가 사장님 비밀을 훔쳐보느냐면서요. 그렇게 5년의 성실함이 단 5분 만에 부정당했습니다. 박스 하나에 제 인생을 담아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박스는 점점 무거워지고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죠. 집으로 가는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한참을 울며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전신주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사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커다란 리트리버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상태는 한눈에 봐도 심각했습니다. 뒷다리는 이미 꺾여 있었고 비에 젖은 털은 오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회사에서 쫓겨난 저나 길바닥에 버려진 이 녀석이나 처지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무거운 박스를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제 겉옷을 벗어 녀석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녀석은 제 품에 안기자마자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제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녀석을 들고 빗속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동물병원을 향해 달리는 제 구두굽이 부러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조만득 사장에게 당한 수모도 내일 당장 먹고 살 걱정도 그 순간만큼은 다 잊었습니다. 병원 문을 발로 차듯 열고 들어갔을 때 수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선생님,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차에 치인 것 같아요.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는 강아지를 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을지 몰라도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달라고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수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수술비와 입원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 통장 잔고에는 그동안 꼬박꼬박 모은 적금과 퇴직금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만득 사장이 퇴직금도 제대로 안 주려고 발악했지만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겨우 받아낸 돈이었죠.
원래는 이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라도 차려보려던 소중한 미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제일 좋은 치료 다 해주세요. 이 아이 꼭 다시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강아지 뭉치와 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뭉치는 알고 보니 아주 영리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저를 믿고 따라주었죠. 저는 낮에는 시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밤에는 뭉치의 다리를 마사지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만득 사장에 대한 분노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뭉치를 돌보며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뭉치가 기운을 차리고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했을 때 저는 뭉치의 목덜미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장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구조했을 때는 피와 오물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털을 헤치고 살펴보니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색 인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강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뭉치를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그 주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식표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바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뭉치 보호하고 계신 분인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아주 젊고 차분하면서도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뭉치의 상태를 설명하고 제가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뭉치를 바라보니 녀석도 뭔가를 아는 듯 제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 동네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최고급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옥탑방 앞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한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제 옥탑방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제가 TV 뉴스에서나 보던 태윤그룹의 강태윤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수조원대 자산가인 그가 왜 이런 초라한 곳에 나타난 걸까요? 강 회장은 뭉치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죠. 그는 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 회장의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장이라도 수억 원의 사례금을 줄 것 같던 그는 제 거절에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에게 제안 하나를 건넸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겪은 억울함을 함께 풀어주겠다고 말이죠. 조만득 사장이 그토록 갈구하던 태윤그룹의 투자 소식을 들려주며 강 회장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를 쓰레기처럼 버린 조만득 사장에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강 회장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실 씨,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뺏는 겁니다. 돈에 미친 사람에게는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뺏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지요. 제가 그 판을 짜드릴 테니 은실 씨는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강 회장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조만득 사장이 평생 쌓아올린 가짜 성곽을 무너뜨릴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조원을 주무른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 재벌 강태윤 회장이 제 낡은 자취방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정갈한 정장, 그리고 그 뒤를 지키는 덩치 큰 사내들까지.
TV 뉴스에서나 보던 그가 왜 이 냄새나고 좁은 골목까지 직접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의 시선은 제가 안고 있는 뭉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핑 돌더니 이내 뭉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뭉치를 품에 안았습니다. 뭉치야, 이 녀석아, 너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헤맸는데. 평소 냉철한 기업가로만 알려졌던 사람의 입에서 아이 같은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뭉치도 주인을 알아본 듯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휘저으며 강 회장의 얼굴을 하차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 오는 날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녀석이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뭉치를 쓰다듬고 나서야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 정말 당신이 구해주신 건가요? 병원 기록을 보니 치료비도 다 직접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강 회장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원래 제가 가진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보려고 모아둔 거였는데 뭉치를 살리는 게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강 회장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처자가 전 재산을 털어 유기견을 구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 좁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정중하게 자리에 앉기를 청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태윤그룹을 이끄는 강태윤입니다. 뭉치는 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열악한 곳에서 혼자 지내게 되셨습니까? 강 회장의 물음에 저는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만득 사장에게 당한 수모, 억울한 누명, 그리고 5년의 세월이 부정당한 그날의 기억들이 말입니다. 저는 강 회장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조만득이 비자금을 조성하며 세금을 탈루해온 정황부터 그것을 감추려고 저를 도둑으로 몰아쫓아낸 사실까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강 회장의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조만득이라 만득물산 조 사장 말하는 거군요. 그 사람 요즘 우리 그룹 투자를 받으려고 안달이 나 있던데 그런 파렴치한 인간인 줄은 몰랐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은실 씨, 제가 뭉치를 구해준 보답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건 당신의 그 고귀한 마음을 모욕하는 것 같아서요. 대신 당신의 그 억울함, 제가 직접 풀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조만득이 신청한 투자 심사, 일단 보류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시켜. 대신 조건이 있어. 이번 프로젝트의 전담 검수원을 내가 직접 임명하겠다고 전해. 전화를 끊은 강 회장이 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은실 씨, 이제부터 당신은 제 개인 수행 비서이자 프로젝트 수석 검수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조만득 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낼 준비를 하세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과 지위를 이용해 그를 바닥까지 끌어내릴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저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여주었습니다. 화술부터 경영 지식, 그리고 세련된 비즈니스 예절까지 단기간에 익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조만득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마다 강 회장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은실 씨 뒤에는 뭉치와 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은 정의를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조만득은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허세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격리 직원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는 태웅그룹의 투자를 받기 위해 온갖 사치스러운 로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며 외제차를 새로 뽑고 강남의 비싼 건물을 보러 다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만득, 당신이 비웃으며 쫓아낸 돌멩이가 당신의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리는 바위가 될 것입니다. 강 회장과 저는 조만득을 무너뜨릴 완벽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줄을 끊어버려야 했습니다. 강 회장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조만득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큰 수렁에 빠져들게끔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는 투자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공장 증설을 시작했습니다. 태웅그룹의 이름만 믿고 전 재산을 올인하게 만든 것이지요. 드디어 강 회장과 조만득의 첫 투자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자신 대신 제가 수석 검수원으로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은실 씨, 이제 첫 번째 복수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고 사색이 될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 속이 시원해지네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비에 젖은 상자를 들고 울던 약한 은실이가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과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조만득의 목줄을 쥘 증거를 가슴에 품은 채 저는 첫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만득 사장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입에 물려있던 시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 내가 왜 여기에 있어?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조만득을 향해 저는 생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조만득 씨. 오랜만이죠? 태웅그룹에서 나온 투자 검수원 김은실입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옥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요. 조만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과 제 뒤에 선 경호원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이야? 너 같은 격리 나부랭이가 무슨 태웅그룹 검수원이라고 그래. 당장 안 나가?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강 회장님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조만득 씨,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투자의 생사여 탈권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아주 꼼꼼하게 검토해 드릴게요. 그는 위임장을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개처럼 무시하며 쫓아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나타난 것입니다. 조만득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흘리게 될 눈물은 제가 흘렸던 눈물의 수만 배는 더 짜고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조만득 사장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드름을 피우며 시가를 피워대던 그 기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눈동자만 쉴 새 없이 굴리고 있었죠.
제가 태웅그룹의 공식 위임장을 내밀자 그는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갈구하던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자신이 길바닥에 개처럼 내버렸던 격리 직원의 손가락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조만득은 겨우 정신을 차린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실양 아니, 김검수원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내가 그때는 잠시 사업이 힘들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은실 양이 워낙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큰 기업에서 데려간 줄도 모르고 내가 큰 실수를 했네.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조만득 씨, 여기는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태웅그룹의 자산을 보호하고 투자 가치를 판단하러 온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만등물산의 재무제표와 최근 진행 중인 공장 증설 현황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준비된 서류 내놓으시죠. 제 단호한 말투에 조만득은 침을 꼴깍 삼키며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제가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면 예전처럼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강태훈 회장님과 함께 그가 숨겨둔 모든 구멍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를 받기도 전에 이미 태웅그룹의 이름력을 빌려 무리한 단기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는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장부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유령회사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죠. 그가 내민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숫자 몇 개 고친다고 해서 제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 믿는 그 오만함이 가여울 정도였습니다. 조만득 씨, 이 부분 설명해 보시죠. 지난달 원자재 매입 비용이 평소보다 5배나 높게 잡혀 있는데 거래처인 대박상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아닌가요? 제 질문에 조만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게 말이죠. 요즘 원자재 가격이 워낙 급등해서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느라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말은 그쯤 하시죠. 이 투자가 무산되면 당장 내일 돌아오는 사채 이자도 못 막는 상황인 거 다 알고 왔습니다. 조만득은 갑자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실양,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때 그 장부 일은 내가 잠시 눈이 뒤집혀서 그랬던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나 이 회사에 목숨 걸었잖아. 이번 투자만 성사되면 내 자네한테 회사 지분도 떼어주고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 비굴하게 빌어대는 그의 모습에서 예전의 포악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강 회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마세요. 그는 지금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이 날아갈까봐 두려운 것뿐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만득에게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제가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투자 진행 여부가 결정되겠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사채를 정리하고 태웅그룹이 지정하는 신규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개인 인감과 통장 관리를 우리 팀에 맡기셔야 합니다. 조만득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자신의 돈줄을 완전히 남의 손에 맡기라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부도가 나느냐 아니면 호랑이 굴로 스스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였죠.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그가 찍은 인감을 확인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조만득의 모든 재산 흐름은 강 회장님과 제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숨겨둔 비자금 통장부터 해외로 빼돌리려던 자산까지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득은 투자가 승인된 줄 알고 다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직원들에게 다시 갑질을 시작하고 심지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동업자나 다름없으니 예의를 갖추라며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그 무식한 용기가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한편 강 회장님은 뭉치와 함께 매일 저녁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은실 씨, 고생 많으시죠? 조만득이 좋아하는 미끼를 더 크게 던져주세요.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지게 해서 나중에 투자 철회 소식이 들렸을 때 단 한 푼의 자산도 건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 회장님의 전략은 무서울 정도로 냉철했습니다. 그는 조만득이 자신을 대단한 사업가라고 착각하게끔 바람을 잔뜩 불어넣었습니다. 조만득은 강 회장님의 칭찬 몇 마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더 큰 사업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제2공장, 제3공장 부지를 무리하게 매입하고 화려한 기공식까지 열었죠. 그 모든 비용은 태웅그룹의 확약서 하나를 담보로 빌린 돈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올 것이라는 약속만 믿고 저지른 도박이었죠. 조만득은 자신이 대한민국 1%의 반열에 올랐다고 믿으며 매일 밤 고급 술집에서 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가 파티를 즐기는 동안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가 매입한 부지들이 사실은 개발 제한 구역이거나 법적 분쟁이 얽힌 땅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묘하게 설계해 놓은 덫에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조만득이 가장 높은 곳에서 축배를 들어 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가 딛고 있는 바닥을 통째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뭉치는 이제 다리를 완전히 회복해서 제 사무실 안을 활기차게 뛰어다닙니다. 뭉치가 저를 보며 꼬리를 흔들 때마다 저는 다시금 다짐합니다. 죄 없는 생명을 짓밟고 선량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조만득 사장, 당신의 그 찬란한 파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은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조만득 사장은 이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웅그룹의 투자 확약서 한 장이 전달되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의 모든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죠. 제가 그에게 던진 미끼는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태웅그룹이 제2공장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만등물산이 먼저 매입하면 나중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되사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던졌거든요. 돈에 눈이 먼 조만득은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만득은 제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모든 비자금은 물론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어 경기도 외곽의 쓸모없는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땅들은 강태훈 회장님이 미리 손을 써둔 곳으로 곧 대규모 규제가 묶여 개발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지역들이었죠. 조만득은 매일 저녁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김검수원, 역시 자네는 내 복덩이야. 이 땅들이 나중에 태웅그룹에 넘어가면 내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날지 상상만 해도 잠이 안 오네. 그는 제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제가 예전에 타던 고물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급 외제차 열쇠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비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조 사장님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셔야 강 회장님 눈에 들 수 있어요. 제 말 한마디에 조만득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더욱 무리한 베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현재 운영 중인 만등물산 본사 건물까지 담보로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실체였던 회사마저 도박판의 칩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사이 저는 강 회장님과 함께 조만득이 저질러온 과거의 비리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은실 씨, 이제 조만득이 가진 모든 실물 자산이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가 산 땅들은 이제 곧 거래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고 그가 빌린 돈들의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날 겁니다. 강 회장님은 차분하게 바둑판을 정리하듯 복수의 판을 마무리 짓고 계셨습니다. 뭉치도 옆에서 기분이 좋은지 연신 꼬리를 흔들며 저를 응원해 주었죠. 조만득은 여전히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업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호화로운 파티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격리 여직원이 이제는 자신의 상전이 되어 수천억 원의 투자를 가져왔다며 주변에 떠벌리고 다녔죠. 그는 파티장에 입고 갈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맞추고 평소 무시하던 거래처 사람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파티 당일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조만득의 허세로 가득 찼습니다. 조만득은 단상 위에 올라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등물산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태웅그룹과의 파트너십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건배사를 외치는 순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이상한 문서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만득이 그동안 저질러온 탈세 내역과 그가 이번에 매입한 땅들이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폐기물 매립지 예정지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조만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그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강태훈 회장님과 제가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만득은 저를 보자마자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강 회장님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조만득 사장님, 파티가 즐거우신가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그는 바닥을 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은실, 내년이 감히 나를 속여? 내 돈, 내 투자금은 어떻게 된 거야? 강 회장님이 그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 사장님, 투자금은 없습니다. 당신이 사들인 그 땅들은 우리 재단에서 환경보호구역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물론 당신이 빌린 사채와 대출금은 이제 당신이 온몸으로 갚으셔야겠지요. 조만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오물을 피하듯 조만득을 피해 앞다투어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만득이 무리하게 끌어쓴 돈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저는 그를 연민의 감정도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년이라며 침을 뱉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돌멩이가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짓눌러버린 셈이죠. 조만득은 경찰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내 돈 돌려내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장 잔고는
이미 영원에 수렴하고 있었고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공장과 건물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실 씨, 이제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가난이라는 감옥에 갇힐 차례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던 돈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니까요. 저는 강 회장님과 함께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이 스쳐 지나가며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만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이 복수국은 계속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뭉치가 창밖을 보며 즐겁게 지저댔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조만득은 자신이 지은 화려한 감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가 무시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는 이제 매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만득 사장의 그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조만득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비리 증거들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가짜 명성을 단 한순간에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변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아부하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를 외면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태훈 회장님과 제가 그 아수라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조만득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만득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라고. 강 회장님, 저 여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제가 횡령죄로 쫓아낸 전직 경리일 뿐입니다. 그의 비굴한 외침에도 강 회장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시선으로 조만득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 사장님, 김은실 씨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검수원이자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사들인 그 땅들, 사실은 우리 재단이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으려던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이 빌린 수백억 원의 사채는 이제 고스란히 당신의 몫입니다. 강 회장님의 한마디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조만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큰 돈을 벌 줄 알고 무리하게 끌어쓴 빚들이 이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를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만득은 그제야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문 것이 자신의 인생 최대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은실 양, 아니 은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대로라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게 돼.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말했습니다. 조만득 씨, 당신이 저를 쫓아낼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년이라며 제 뺨을 때리고 빗속으로 내몰았죠. 지금 당신의 처지가 딱 그 돌멩이보다 못하게 되었네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이 당신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만득의 인생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태웅그룹의 투자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마자 사채업자들이 만등물산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무실은 압류 딱지로 가득 찼고 한때 사장실이라 불리던 공간은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조만득은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며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갑질을 당했던 전직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 고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조만득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어 국선 변호인을 찾아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는 이미 압류되어 견인차에 끌려갔고 그가 자랑하던 강남의 아파트 역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강 회장님은 저에게 조만득의 몰락 과정을 매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은실 씨, 이제 조만득은 자신이 가진 모든 실물 자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입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에게 휘둘렀던 그 칼날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강 회장님의 말씀대로 조만득은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탈세와 횡령,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그가 저지른 죄목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장에 선 조만득의 모습은 불과 몇 주 전에 기세등등하던 사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동자, 낡은 양복을 걸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그는 판사 앞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남탓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조만득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임금으로 우선 변제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푼의 돈도 건지지 못한 채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으로 이송되던 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던 조만득은 우연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분노 대신 묘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쉽게 무너질 욕심을 위해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나 싶어서요. 강 회장님은 제 곁에 서서 조용히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은실 씨, 정의는 때로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뭉치를 구했기에 이런 기적 같은 복수가 가능했던 거예요. 뭉치는 이제 제 사무실에서 강 회장님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뭉치의 건강한 모습은 제가 이 험난한 복수국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조만득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만득이 빼돌리려다 몰수된 자금의 일부를 활용해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람들과 갈 곳 없는 유기견들을 돕는 재단 말입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조만득은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믿어준 강 회장님과 제 목숨을 살린 거나 다름없는 뭉치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조만득의 파멸은 악인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조만득 사장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는 쥐새끼 신세가 되었습니다. 태웅그룹의 투자가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소식은 시장의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그가 끌어다 쓴 사채의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이라며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몽둥이를 들고 그의 사무실 문을 부수려 달려들었습니다. 조만득은 자신의 화려한 사장실 소파 밑에 숨어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이제는 그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강 회장님은 저에게 조만득이 사들인 그 땅들의 근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은실 씨, 조만득이 전 재산을 쏟아부은 그 부지들이 오늘부로 완전한 개발 불능 지역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은 돈을 주고도 팔 수 없는 쓰레기 더미나 다름없게 되었죠. 강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조만득의 탐욕에 대한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만득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신이 숨겨두었던 비상금 통장까지 꺼내 사채 이자를 막으려 했지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추격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고급 아파트 입구에는 거친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조만득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비 오는 날 쫓겨나 갈 곳 없어 헤매던 그 심정을 이제야 조만득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조만득은 술에 잔뜩 취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강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땅만이라도 다시 사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내 전 재산이 거기 다 들어있어. 이대로라면 나 정말 죽어.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비굴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만득 씨, 당신이 저를 때리고 쫓아낼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잊으셨나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땅은 이제 당신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판 함정에서 당신 힘으로 나오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뭉치를 품에 안았습니다. 뭉치는 주인의 기분을 아는지 조용히 제 품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조만득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어두운 창고로 끌려갔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자신이 휘둘렀던 권력과 돈이 사라지자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육신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꼴 좋다고 말이죠. 만등물산은 결국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회사 정문에는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고 갈 곳 잃은 직원들은 조만득의 집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조만득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지방의 어느 허름한 공사장 인부 숙소에 숨어들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조 사장은 이제 땀냄새 나는 작업복을 입고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조만득이 숨어 있는 곳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당장 그를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은실 씨, 가장 잔인한 형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매일 반성하며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경멸에 맞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 살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조만득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매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마디는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예전에 은실이가 매일 아침 사무실 바닥을 닦고 서류를 정리하던 그 사소한 노동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성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비리 장부들은 이미 검찰의 손에 넘어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득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새벽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장 숙소에서 조만득은 속옷 바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지 맥없이 수갑을 찼습니다. 그의 체포 소식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갑질 사장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저는 TV 뉴스 화면에 비친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조만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몰랐다. 다 밑에 직원들이 시킨 일이다라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죠. 하지만 제가 보관하고 있던 진짜 비자금 장부와 강 회장님이 확보한 증거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돌멩이들이 모여 거대한 성벽을 이루고 자신을 가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만득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법정의 판결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빼돌린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궁받으며 매일 취조실 불빛 아래서 고통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돈은 이제 한 푼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들이 그의 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만득의 구속 소식에 만등물산의 전 직원들은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악덕 사장이 처벌받는다는 기쁨 때문이었죠. 저 역시 그 자리에 초대받아 사람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은실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저를 태웅그룹의 정식 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뭉치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언제든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신 회장님은 저를 위해 작은 유기견 보호재단을 설립해 주셨습니다. 조만득이 잃어버린 그 탐욕의 자리에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남을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결국 자기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조만득 사장은 이제 사장이 아니라 범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공사장에서 비참하게 체포되던 날 저는 옥탑방 마당에 앉아 뭉치와 함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막상 그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참 차분해지더군요. 조만득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어떻게든 강태훈 회장을 설득해라,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직도 그 허망한 돈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강 회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조만득이 숨겨둔 마지막 자산까지 낱낱이 파헤쳐 법원의 몰수 명령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조만득의 아내와 자식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돈이 넘쳐날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어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굴리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만득의 계좌가 동결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조만득은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집착했던 돈이 사라지자 가족이라는 껍데기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 회장님은 며칠 후 뭉치와 함께 제 옥탑방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은실 씨,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조만득이 빼돌리려던 비자금 일부가
법원 판결로 몰수되었습니다. 이 돈은 조만득에게 피해를 본 직원들의 밀린 임금으로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은실 씨와 약속한 대로 유기견들을 위한 재단 설립 기금으로 쓰일 것입니다. 강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만등물산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빗속에서 떨고 있던 뭉치를 외면하지 않았던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저에게 태웅그룹의 사회공헌 팀장 자리를 제안하셨지만 저는 다시 한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야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뭉치와 함께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은 쉼터를 꾸려보고 싶습니다. 강 회장님은 그런 제 뜻을 깊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는 제 옥탑방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여 제가 원하는 쉼터로 개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층은 길 잃은 강아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사무실로 말이죠. 조만득이 부수려 했던 제 삶이 강 회장님과 뭉치를 만나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만득은 첫 재판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조만득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조만득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법정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김은실, 내년이 나를 망쳤어. 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법정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조만득을 향해 혀를 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조만득의 아내가 남기고 간 낡은 상자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만득이 그동안 부당하게 챙겼던 다른 직원들의 신분증과 각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약점을 잡아 노예처럼 부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받지 못한 돈을 찾아주고 그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는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복수의 완성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가해자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피해자들의 삶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조만득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이 파탄났던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실 씨, 정말 고마워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덕분에 다시 살 희망을 얻었어요.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 또한 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뭉치는 이제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옥탑방 마당에서 뛰어노는 뭉치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저게가 복덩이네라며 웃으셨습니다. 강 회장님은 바쁜 일정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뭉치를 보러 오십니다. 그는 저와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재벌 회장님이 이 낡은 옥탑방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조만득의 만등물산 부지는 결국 태웅그룹이 인수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기로 했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공간이 이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쉬어가는 푸른 숲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조만득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땅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조만득은 감옥 안에서 식사를 거부하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조만득이 저에게 소리치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너 같은 건 오늘부터 해고야.
라고 소리치던 그의 오만했던 얼굴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기억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악인의 그릇된 욕망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고, 선한 사람의 정직한 땀방울은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옥탑방에 쉼터 뭉친의 집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조만득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맞서 싸우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빗속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뭉치들을 구해내어 따뜻한 가족을 찾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최고의 복수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증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조만득 사장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무서워서 입도 뻥긋 못하던 거래처 사장님들과 전직 직원들이 줄을 지어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증거들은 조만득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사람들을 괴롭혀왔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에서 비싼 양주를 마시며 사람들을 발로 차던 조만득의 시대는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강태윤 회장님은 저를 데리고 만등물산 본사 건물을 찾으셨습니다. 이미 법원의 압류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은실 씨, 조만득이 여기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돈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죄를 입증하는 가장 무서운 증인이 되어 돌아왔군요. 강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일했던 격리실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조만득의 폭언을 견디며 장부를 정리하던 그 책상이 이제는 먼지만 쌓인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조만득은 구치소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내 돈 어디 갔느냐, 강태윤이 내 땅을 뺏으려고 연극을 한 것이다라며 허황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들인 땅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그 땅들을 조만득의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만득이 평생을 바쳐 모았다고 자부하던 재산들이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조만득이 빼돌린 비자금을 챙겨 도망가려던 계획이 강 회장님이 미리 심어둔 정보원들에 의해 발각된 것입니다. 가족들마저 자신을 버리고 돈만 챙겨 도망가려 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만득은 구치소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결국 돈이 사라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자식들이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 회장님과 함께 조만득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 보상 절차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조만득의 협박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은 노부부도 계셨고 부당해고를 당해 가정이 파탄난 가장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으며 저는 조만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만득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을 잡으며 은실 씨가 우리들의 영웅이다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만득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매일 법정을 오가야 했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걷던 길을 이제는 포승줄에 묶인 채 호성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분노 섞인 시선을 조만득은 감히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판사의 질문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에 눈이 먼 초라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검찰은 조만득의 숨겨진 차명 계좌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가 직원들의 이름으로 몰래 만들어둔 계좌에는 수십억 원의 검은 돈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돈들은 이제 모두 국가에 몰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만득은 자신의 돈이 하나둘 사라질 때마다 심장을 뜯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 돈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은 애초에 그의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뭉치와 함께 제 사무실을 방문해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논의하셨습니다. 은실 씨, 조만득의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는 그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을 겁니다. 그가 운영하던 공장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재탄생하여 장애인들과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회장님의 계획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악인이 남긴 오물을 치우고 그 자리에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뭉치도 동의하는 듯 꼬리를 흔들며 강 회장님의 다리에 몸을 비벼댔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조만득의 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거래처를 압박하고 물품 대금을 떼먹은 정황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은 법정에서 조만득의 만행을 증언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조만득은 그 증언들을 들으며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강하다고 믿었던 권력이 얼마나 모래알처럼 가벼운 것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조만득은 감옥 안에서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귀에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아마도 남은 평생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마음의 형벌일 것입니다. 세상은 조만득을 잊어가고 있었지만 조만득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그림자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타락한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조만득이라는 이름을 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간 악몽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믿어주는 강 회장님이 계시고 제 곁을 지키는 든든한 뭉치가 있으니까요. 또한 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피해자 동료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만득이 파괴한 세상 위에서 더 단단하고 따뜻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득에게 남은 것은 최종 판결과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시간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담장 너머로 들으며 늙어갈 것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이토록 통쾌하고 당연한 것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대접받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진리를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조만득 사장, 아니 조만득 씨, 당신의 몰락은 필연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만등물산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악덕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조만득 사장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회사 로고는
붉은 압류 딱지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매일 아침 활기차게 출근하던 직원들의 발소리 대신 채권자들의 고함만이 빈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만득은 구치소 안에서 매일같이 변호사를 붙잡고 울먹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남은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분들도 연락이 닿지 않고 부인께서는 이미 이혼 서류를 보내오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탱하던 돈과 가족이라는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강태윤 회장님은 저와 함께 조만득의 마지막 재산 처분 현장을 참관하셨습니다. 그가 숨겨두었던 명품 시계들과 금덩이들이 줄줄이 경매에 붙여지는 모습을 보며 강 회장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은실 씨, 저 물건들이 조만득에게는 신분이고 자존심이었겠지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주인이 사라진 금덩이는 그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조만득이 그토록 집착했던 물질들은 이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보상금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끝을 맺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만득은 감옥 안에서 뒤늦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그 편지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실아, 내가 그때 너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너는 성실했고 나를 진심으로 돕던 아이였는데 내 눈이 돈에 멀어보물을 발로 차버렸구나. 지금이라도 강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어줄 순 없겠니?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쓰지 않은 채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조만득의 탐욕으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갔던 수많은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이제 태웅그룹의 지원 아래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조만득이 가로챘던 대금들을 전액 보전해 주셨고 오히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장님들은 제 사무실을 찾아와 과일 상자를 건네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김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만득이 무너지면 우리도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실 씨 덕분에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났네요. 사람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제가 해온 복수가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건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조만득은 이제 법정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 긴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액수가 워낙 컸고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어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조만득은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던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병든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를 보며 분노하기보다 혀를 차며 안쓰러워했습니다. 한편 뭉치는 이제 우리 쉼터의 마스코트가 되어 유기견 친구들을 돌보는 대장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고 들어온 강아지들에게 뭉치가 다가가 하차주고 곁을 내어주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뭉치를 보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뭉치가 은실 씨를 만난 건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아니었다면 저도 조만득 같은 인간에게 속아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뭉치를 매개로 맺어진 이 소중한 인연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만득이 살던 호화 저택은 이제 공공도서관과 청년지원센터로 개조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꾸며놓았던 정원은 이제 누구나 들어와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었죠. 조만득이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피를 토하듯 분노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자신만의 요새라고 믿었던 공간이 대중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공간에서 책을 읽고 꿈을 키우며 조만득의 악행을 잊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조만득에 대한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기는 관심과 두려움을 먹고 살지만 무관심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조만득이라는 이름 대신 공정과 상생이라는 가치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조만득이 남긴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 흔적을 지워가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응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옥 안에서 홀로 늙어가며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만득은 면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가끔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박 비서, 장부 가져와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더군요. 그가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조만득을 버렸고 그는 자신이 만든 욕심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강 회장님과 함께 새로운 사업 설명회장에 섰습니다. 조만득의 만등물산을 인수한 은실상생 기업의 공식 출범식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저를 믿어준 수많은 직원과 협력업체 사장님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갑질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한 땀방울이 대접받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소리 너머로 뭉치의 쾌활한 짖음 소리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눈부신 햇살 아래 서게 되었습니다. 조만득 사장이 저에게 던졌던 너 같은 건 끝이야라는 저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화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만등물산 갑질 사건과 조만득의 거대 비리 재판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는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형량과 함께 전 재산 몰수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조원대 자산가를 꿈꾸던 한 남자의 탐욕이 좁디 좁은 감옥 안에서 썩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조만득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의 찌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호송차 안에서도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원망하는 듯한 혼잣말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가 무시했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비 오는 날 그가 비웃으며 지나쳤던 작은 생명 뭉치가 그의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견고한 욕심의 감옥에서 그는 남은 생을 보내며 서서히 잊혀갈 것입니다. 조만득이 떠난 자리는 이제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강태훈 회장님과 저는 조만득의 저택이었던 건물을 개조하여 뭉친의 희망센터의 문을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이곳은 갈 곳 없는 유기견들의 안식처이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재기를 꿈꾸는 공간입니다. 개관식 날 예전에 저와 함께 조만득의 폭언을 견뎌야 했던 옛 동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는 조만득의 이름이 적혀 있던 현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상생과 배려라는 글자가 새겨진 새 현판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쳤고 그 소리는 하늘 끝까지 닿을 듯 청명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그날 뭉치와 함께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은실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만득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데 은실 씨가 보여준 용기가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은실 씨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세요. 회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빗속에서 뭉치를 안고 뛰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삶을 지탱해 준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만득의 아내와 자녀들은 외국에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화려한 나비처럼 굴던 그들이었지만 조만득의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재산이 환수되자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 또한 그들이 선택한 탐욕의 대가였으니까요. 저는 이제 쉼터의 소장으로서 매일 아침 뭉치와 함께 출근합니다. 상처 입은 강아지들이 치료를 받고 새 가족을 찾아 떠날 때, 그리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웃음을 찾을 때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조만득이 저에게 주었던 고통은 이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제가 뭉치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기적 같은 인생의 이막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쁜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강 회장님과는 여전히 좋은 파트너이자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태웅그룹의 경영에 공정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질을 하는 협력업체와는 가차없이 거래를 끊고 정직하게 일하는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조만득 사건 이후 대한민국 기업 문화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작은 생명의 인연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뭉치는 이제 센터의 마당을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공평하고도 신비롭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억울한 일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베푼 작은 선의는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고 남을 괴롭힌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조만득의 파멸과 저 김은실의 성공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꼭 가슴에 새기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많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정정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삽시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